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길거리에 가다가 오다가다 옷깃을 한번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데 가지고 이 원어문 미국 땅 보스턴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엄청난 인연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반가운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의미 있는 강연 시리즈가 시작이 됐는데요. 먼 외국에서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국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살아있는 한국어를 들려드리자, 이런 취지로 이런 행사가 기획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한국어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나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이 철학이기 때문에 아예 어쩌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철학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최대한 어렵지 않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좀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시간의 품격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좀 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혹시 철학 공부를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학의 시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2600년 전에 제가 먼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좀 엉뚱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존재하는 것들의 세상인데 이게 이상하다, 굉장하다,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좀 엉뚱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재한다,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미국 땅덩어리가 크다고 하는데 이 미국 땅덩어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지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전체 우주입니다. 거기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한 크기도 되지는 못해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멀리 가서 보면 안드로메다의 지구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해요. 와, 이 엄청난 세상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왜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신데 생각해보면 인생 80년 긴 세월 같죠? 살아보면 순식간입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아직 걷기도 전에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엄마 등에 엎여있던 기억. 그게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학생으로 누군가가 나를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벌써 환갑이 거짓말 같습니다. 근데 한 개인의 한 인생도 길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는 몇 년이 됐나요?
5,000년 역사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근데 시간이라고 한 것이 5,000년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순식간이에요. 알 수 없는 약간 옛날부터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철학은 아예 작정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이게 왜 그런 걸까? 이상하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일들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2006년. 그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600년이니까 거기서 대단한 철학자들도 많이 등장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1년 정도 세월이 필요할지 몰라서 그냥 대충 소개만 해드립니다. 이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칸트, 베르그송, 후셀, 하이데거 쟁쟁한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설명들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뛰어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약간 미래, 과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거쳐서 알 수 없는 약간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다. 시간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다 경험해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걸 세계의 시간, 세계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그 아득한 시간 중에 아주 작은 한 토막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아득한 과거에서 아득한 미래로 흘러가지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시간은 태어나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끝납니다. 그 출생과 죽음 사이의 한 토막입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시간, 삶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냐, 누군가는 이쯤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쯤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선상 어디인가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 지금이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들의 시간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토막의 시간이라는 성격이 있고 흘러가는 시간,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노인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줄을 시간이라고 산다면 이걸 거꾸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20년 더 젊었더라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에 담기도 하고 생각에 담기도 하죠. 옛날 어느 영화에서인가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그때로 돌아갈 거야.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돌아갈 수 없죠. 시간은 불가역입니다. 거슬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시간 하지만 별의별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인간들의 시간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때그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뭔가로 채웁니다. 뭘로 채울까요? 우리 자신들의 삶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했던 시간이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간이거나 뭔가를 하게 될 시간. 뭔가를 했던 시간은 우리는 과거라고 부르고 뭔가를 하고 있는 시간을 현재라고 부르고 뭔가를 하게 될 시간을 미래라고 부릅니다. 그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의 시간에는 양이 있고 질이 있습니다. 시간은 있거나 없거나요. 이번 주말에 점심이라도 할까요? 시간이 있으세요? 누군가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죠? 이상하게 시간은 그냥 영원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귀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의 내용도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만약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1시간의 시간은 별로 좋지 않은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뭔가를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이야기를 들어간다면 참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지루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느립니다. 제발 좀 빨리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는 빨리 가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할 때는 천천히 가고 그렇기도 하죠.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은 양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아득한 과거, 아득한 미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구가 이렇게 넓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많아봤자 100평, 200평 딱 정해져 있죠. 우리들 삶의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의 내용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왜? 시간은 인생을 만드는 자력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시간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2마리 화장지와 같은 것이다. 처음 쓸 때는 이게 두툼하게 주어지죠. 줄어드는 걸 잘 모릅니다. 이 중에 이거를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써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근데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것이 확연해져요. 다 써가게 될 때는 점점 빨리 줄어들죠. 그런 의미에서 삶의 시간은 2마리 화장지와 같습니다. 일정한 양이 주어지고 순서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갖습니다. 좀 안에 감겨있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것 같아서 그걸 땡겨 쓰고 싶지만 그럴 수 없죠. 차례대로 풀리는 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멋진 말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코카콜라 회장, 지금도 이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델러스 아이베스트라는 분이라고 하고 직원들에게 보내는 신년 인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이제 막 이혼한 커플에게 물어봐라. 4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대학 졸업생에게 물어봐라.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시험에서 떨어진 재수생에게 물어봐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지의 편집장에게,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6명 딸린 일당 노동자에게. 이건 한국에 누군가가 번역을 하면서 조금 각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그 100분의 1초 차이로 그 메달을 놓친 메달 딴 선수에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말이에요. To realize the value of 10 years, ask a newly divorced couple. To realize the value of 4 years, ask a graduate. To realize the value of 1 year, ask a student who has failed their final exam. To realize the value of 9 months, ask a mother who gave birth to a stillborn. To realize the value of 1 month, ask a mother who has given birth to a premature baby. To realize the value of 1 week, ask an editor of a weekly newspaper. To realize the value of 1 hour, ask the lovers who are waiting to meet. To realize the value of 1 minute, ask a person who has missed the train, bus, or plane. To realize the value of 1 second, ask a person who has survived an accident. To realize the value of 1 millisecond, ask a person who has won a silver medal in the Olympics. 이 마지막 말이 압권입니다. Time waits for no one. Treasure every moment we have. You will treasure it even more when you can share it with someone special.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a present. Present. 현재는 곧 선물이다. 오늘은 곧 선물. 이런 말을 가슴에 새긴다면 100분의 1초라도 함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회장님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한번 실감을 해볼까요? 사투르누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참고로 제가 쓴 겁니다. 시간의 신입니다. 또렷이 들려온다. 성큼성큼 거침없다. 영원으로 향하는 그의 길은 일방통행. 앞으로만 나아간다. 언제나 투명망토를 걸쳐 입은 그는 그래 바로 그다. 언제나 말없이 태양과 달을 굴려가다. 모든 생명들을 가을과 겨울로 몰아가다. 추워도 거침없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옷자락을 잡아오려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그에게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 지구의 움직임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주자님이요. 주자님이 쓴 무성이라고 하는 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소년 2호 강난성 일천광음 불가기 미각지당 춘처몽 계전오역 이추석. 머리에 그렇게 큰 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시입니다. 젊음은 늙기 쉽고 명은 이루기 어렵나니 잠깐의 시간인들 감히 수 있으랴.
연못과 옹풀의 꿈도 아직 깨지를 않았건만 섬돌아 오동잎은 벌써 가을 서있지. 저는 이제 그 가을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3양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각각 의미들이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현재는 흐르는 것이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기억함으로써, 현재는 마주함으로써, 미래는 기다림으로써 각각 똑같은 비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쓴 시인데요. 너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는 아득한 강물이라 했다. 인생의 쫓배를 타고 그 강물을 따라갔더니 웬걸 미래의 끝에는 뜻밖의 과거밖에 없었다. 넌 어떻게 살아왔니? 보통 현재와 미래를 강조하는 경우는 많은데 과거를 강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역사학자들의 경우는. 그런데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3자의 각축전에서 최후의 승자가 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끊임없이 현재는 과거가 되어가죠. 과거가 되어가고 점점 현재는 줄어들고 딱 죽음과 더불어 현재는 사라집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미래도 줄어들죠. 미래가 현재가 되면서 그 현재가 된 미래가 또 과거로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는 점점 양이 많아집니다. 제가 10살 때는 나의 과거라고 하는 건 10년밖에 없었어요. 20살이 되니까 나의 과거가 20년이 되더라고요. 30살에는 30년. 지금 저에게 이수정이라는 한 인간의 과거는 60년.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점점 그 과거의 양이 많아질 거예요. 딱 인생이 끝나고 죽는다고 쳐요. 현재와 미래는 거기서 제로가 되는데 과거는 어때요? 과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가 최후의 승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를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되는 대로 막 살아가다가는 막 살아간 것이 나의 어쩔 수 없는 과거로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오늘을 강조하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 또한 오늘의 삶. 오늘의 정성을 쏟아.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 오늘은 영혼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살아. 어제의 미래는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됩니다. 결국은 이 오늘이 과거가 되어가는 것이니까 모순되는 듯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은 같습니다.
미래는 역시 시각의 차이인데요. 미래는 미래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미래를 중시하는 발언이죠.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하라 스칼렛이 했던 대사입니다. 이것도 한국말로 옮기면서 누군가가 각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ll think about that tomorrow.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그런가 하면 양주동 박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이분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말씀인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가슴 속에 한 송이 꽃을 품고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일, 모레 혹은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이겠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박사가 남겼던 이 유명하고도 유명한 말도 그런 거겠죠. I have a dream.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 dream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거죠. 아마 이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꾸기 힘들었던 꿈 같은 꿈이었을 겁니다. 흑백이 나란히 손잡고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꿈꿨던 거죠. 100% 현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땅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흑인이지 않습니까? 꿈꿀 만한 꿈이었던 거죠.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또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필요가 있다. 자, 조금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의 시간,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별의별 내용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 사랑도 있고, 징후도 있고, 일도 있고, 놀이도 있고, 봉사, 희생, 전쟁, 모질, 운동, 게임, 그 점점점점 속에 우리들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나의 삶의 시간을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떤 나, 어떤 인간, 어떤 세상, 어떤 인생, 그 결정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있는 스케치가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유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뭘로 인생을 채울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이죠. 누구나 하듯이. 일상생활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의식주의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90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돌아보니 그날 고달픈 육신이 추스르면서 하루 3끼, 한평생 98,550끼 먹고 살았다. 방금 전에 한 끼 더 잡으셨죠? 하루 8시간, 한평생 무려 30년 자고 살았고, 최소 하루 2번,
한평생 65,700번 입고 여습에서 먹고 자고 있는 일 인생이었다. 한평생 읽고선 육중한 철학책들 문득 깃털처럼 가는 진실은 늘 가까워서 숫자로 제시를 하니까 조금은 실감이 나죠. 먹고 자고 있고 하다보다 뻔한 일인데 그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밥그릇 98,550개 눈앞에 깔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스럽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생각한다면 잘 먹어줘야 돼요. 먹는 시간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잠자는 시간 무려 30년. 무려 30년 우리는 자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생각한다면 잘 자줘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삶의 시간은 이런 내용으로 흔히들 채웁니다. 지금 현재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게 나의 한 말들의 예외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카톡 하죠? 페이스북 하시죠? 트윗 하죠? 애니팡, 이건 지금 최근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라고 있는 게임입니다. 골프 하시죠? 등산 하시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 점점점 속에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토록 소중한 삶의 시간을 범죄로 채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발생 건수만 하는 거죠.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53만 2천 건에서 2009년엔 59만 건, 59만 건의 범죄입니다. 강력 범죄들 5대 강력 범죄만 내렸습니다. 59만 명, 최소한 59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생의 시간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인생을 채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독일에 살고 있을 때 독일 사람들은 늘상 그렇습니다만 공동묘지로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이 미국도 한국보다는 그렇습니다만 유럽의 경우는 특히 그런 것이 공원입니다. 그대로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묘지가. 그 비석들이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비석에 묘비명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묘비명만 가지고 관광지가 되어 있는 곳도 유럽 어딘가에는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었던 하이델베르크, 바로 오펠버크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놀러 갔다가 그 동네에 있는 공동묘지를 산책하면서 우연히 어떤 묘비명을 발견했어요. 전화로는 감동적인 묘비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시로 만들었어요. 그 묘비명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평생 마리아 베크만을 사랑했었던 철학 박사 프리츠 베크만 씨는 1889년 3월 10일, 1969년 11월 5일 그녀와 함께 여기 고이 잠들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본 적도 없는 한 사례의 마른 영혼이 내 시간의 짧은 한 자락을 즐겁게 했다. 한 여성은 그토록 순수하게 사랑하는 일생을 살았던 한 남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한두 줄이지만 여기 한 편의 소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참 멋있는 남녀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삶의 시간을 직원분들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많은 사례들 중에 어떤 사례들을 본보기 삼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인품을 둬야 하는데 좀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시간은 아까 양이 있고 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시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질이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질은 결국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죠. 이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기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상한 사진 3개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아마 누구 한 사람 손꼽아보라고 하면 대개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해요. 그 소크라테스의 부친이 석공이었습니다. 돌조각이고 어머니는 사파였고, 이 두 분한테 소크라테스 본인이 결정적인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소크라테스를 어린 소크라테스를 불러놓고 요걸 가르치면서 요게 뭐니?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는 돌덩어리죠. 틀림없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걸과 망치로 그 돌을 다듬어 나가기 시작하더니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꼭 요건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죠. 그래, 다시 묻습니다. 이거 뭐니? 아, 여신이네요. 너 조금 아까 뭐라 그랬니? 돌덩어리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뭐니? 그냥 돌덩어리네? 여신이네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이걸 다시 쪼아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뭐니? 막이네요. 조금 아까 뭐라 그랬지? 여신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뭐니? 막이다. 인생이란 게, 사람이란 게 그런 거 같아요. 자기가 만들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막연하게 인생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막연하게 시간이지만, 우리 자신이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하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시간이, 우리들의 삶이 결국 나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품을 둬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인품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유명한 핵심적인 이야기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자기 자신에 최대한 충실하고 그 자기 자신을 완성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줘요. 이게 공자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뭔가를 가르치다가 잠깐 나간 다음에 제자 하나가 수제자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수제자가 그런 얘기를 들려줬죠. 선생님의 가르침은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충성하다. 비슷한 이야기.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데서 확실하게 들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게 훌륭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이야기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특히 최근 우리 한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없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20세기 현대 철학, 특히 프랑스 철학의 핵심이 타자, 오죽하면 자기의 생각을 너무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려해 주는 것이 성스럽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성이라는 글자를 보면 귀하고 입이 있죠. 귀가 입보다가 먼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스러운 자세라고까지 해석합니다. 실제로 이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게 남의 이야기 잘 안 듣죠? 내 말만 하죠. 내 말부터 하죠. 내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친구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말을 들어주는지 아니면 먼저 내 말을 하는지. 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도 있고 하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도야해 나가려면 우선 좋은 환경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건목자로 인주자죠. 너를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 우리 인간들은 주변적인 환경, 주변적인 요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이 어떠냐, 주변 환경이 어떠냐 하는 데에 따라서 나 자신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향산 종이에서 향기 나고 생산산 종이에서 비린내 난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역시 주변 환경입니다. 시간이 참 5분 정도.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무 열심히 이야기를 하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으세요. 뭐 그런 뻔한 이야기 누가 몰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전부 다 뻔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책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거든요. 내 주변에 어떤 말들이 떠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책도 말이고 실제로 대화도 말입니다만 내 주변에 떠다니는 그 말이 알게 모르게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혈관을 그게 떠돌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세포에 스며들어서 나 자신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들을 좀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나 자신의 삶의 시간을 할애하고 할당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소중한 삶의 시간을 같이 어디쯤에다가 할당하고 있는지, 할애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리고 문화와 예술, 독서 못지않게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미술을 감상한다든지 또 그걸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데다가 자신의 삶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투자고 자신의 시간을,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자연을 찾습니다. 그것도 역시 나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배우죠. 오드리 헵번. 너무너무 예뻤죠. 근데 이분은 늙어 할머니가 되어도 예뻤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예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드리 헵번이 수몰가독이 1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받아. 날씬한 목면을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네 머리를 쓰다듬게.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국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합니다. Redeemed and redeemed and redeemed. 3번 강조했습니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내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 이쁜 얼굴에서 그 이쁜 입에서 이렇게 이쁜 말을 하지도 않는지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테레사 수녀님도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래도 사랑해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해.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책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해.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자기 일은 잊혀질 거다. 그래도 선하게 해. 당신이 정직하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가 될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해.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치를 것이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다. 그래도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사랑이란 because of가 아니고 in spite of다. 그런 아득한 옛날 이야기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렇군요. 사랑은 네가 나한테 뭘 주기 때문에, 네가 이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못났지만, 네가 좀 못생겼지만, 별로 돈도 없지만, 좀 성질도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정말 주옥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의 품격이었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인간의 품격이, 인품이 곧 시간의 품격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품격이고 세상의 품격이고, 나 자신의 삶을, 나 자신의 시간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것, 나 자신이 향기로운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곧 향기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계기가 되었다면 나 자신의 삶의 시간을 좀 품격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향기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